여러분, 지금 우리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이거 정말 예전과 같은 가치일까요? 식당에 가면 10,000원으로 점심 한 끼 해결하기도 빠듯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종이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전 세계 부자들이 본능적으로 쳐다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입니다. 요즘 금값이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죠. 돌반지 한 돈에 100만원 시대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전국의 금은방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할머니의 유품, 그 낡은 비녀까지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단순히 비싸서 파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거대한 공포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경제학에서는 이 번쩍이는 금광풍 뒤에 숨겨진 화폐의 몰락과 부자들의 은밀한 탈출 작전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갓 태어난 조카의 돌잔치에 가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고민 없이 금방에 가서 그만 돈짜리 반지 하나 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가격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립니다. 93만원입니다 손님. 여기에 세공비 좀 붙이면 진짜 100만원 한 장이 고스란히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체감이 되시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0, 30만원 하던 게 이제는 중고차 한 대 값 혹은 한 달치 월세보다 비싸진 겁니다. 아니, 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원화, 즉 종이돈의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종로의 금은방거리에 나가보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예물을 맞추려는 예비 부부들로 북적였다면 지금은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오십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수십 년 된 금비녀, 끊어진 금목걸이, 심지어는 금리까지 들어있죠. 왜 지금일까요?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아, 이제 이 종이 쪼가리 못 믿겠다. 차라리 이걸 팔아서 쌀을 사두든가, 아니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이 금이 가장 비싼 순간이겠구나 하는 서글픈 확신 말입니다. 할머니의 비녀가 매물로 쏟아져 나온다는 건 우리 경제의 기저에 화폐에 대한 불신이라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 지폐, 사실은 국가가 이건 10,000원의 가치가 있어 라고 약속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사람들이 나 이 종이 안 믿어 라고 하면 그건 그냥 땔감이죠. 그런데 금은 다릅니다.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금은 단 한 번도 가치가 0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해도 금은 통합니다. 지금 부자들이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원화를 던지고 실물 자산으로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내년에는 40% 더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바당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현금은 쓰레기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금값이 폭등하느냐는 것이죠. 단순히 전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빚입니다. 전 세계가, 특히 미국과 한국 같은 나라들이 찍어낸 돈의 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돈이 흔해지면 가치는 떨어지죠. 마치 여름철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우리 통장의 잔고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 그게 바로 화폐의 타락입니다. 부자들은 이 냄새를 기막히게 맡습니다. 그들은 배가 침몰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쥐들처럼 금이라는 구명보트로 옮겨 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금의 파도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파도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 비녀처럼 우리의 소중한 자산마저 헐값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경제학의 원리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집 철순에도 금을 사고 앞집 영희 엄마도 돌반지를 팔까 말까 고민한다면 그건 이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의 뿌리를 찾아가면 아주 거대한 괴물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의 위기입니다. 아니, 금값 얘기하는데 웬 달러냐고요? 이게 아주 밀접합니다. 원래 금값은 달러랑 반대로 움직이는 시소 같은 존재거든요. 달러가 힘이 없으면 금값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좀 이상합니다.
달러도 강세라는데 금값은 더 강세예요. 이건 시장이 이제 달러고 뭐고 종이로 된 건 다 못 믿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미친 듯이 금을 쟁여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 국채, 그러니까 미국한테 빌려준 돈, 증서를 내다 팔고 그 돈으로 금을 사고 있어요. 야, 미국, 너네 빚 너무 많아. 너네 종이돈 못 믿겠으니까 나 그냥 금으로 바꿀래. 라고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국가가 단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인들은 어떨까요? 불안하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IMF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뻔했을 때 우리를 살린 게 뭐였죠? 바로 장롱 속 금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DNA에 각인된 한국인들에게 금값 10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또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아냐? 라는 공포의 알람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값 거품 아니냐? 라고 묻는 분들 꼭 계십니다. 주변에 한두 명씩 있죠? 야, 지금 사면 상투 잡는 거야. 나중에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분들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예전의 일시적인 폭등과는 결이 다릅니다. 화폐 불신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상황 겪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 통장 숫자는 늘어났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드는 기이한 경험 말이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도둑입니다. 이 도둑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금값의 천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 보셨나요? 내년 금값이 지금보다 40%는 더 오를 거라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의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에이, 걔네들 다 자기네 물량 팔아먹으려고 펌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예측이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전 세계의 큰손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 걸 공포스러워한다는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급으로 치열하게 오를 때 사람들은 이거 미쳤다고 하면서도 줄을 서서 샀죠. 금도 지금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포모, 즉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아니 사실은 좀 슬픈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의 금값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구명조끼 가격과 같습니다. 배가 평화롭게 항해할 때는 구명조끼가 거추장스럽고 아무 가치도 없죠. 창고에 처박혀 먼지만 쌓입니다. 그런데 배에 구멍이 나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의 구명조끼를 뺏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금 금을 사는 부자들은 이 배가 곧 가라앉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고, 할머니 비녀를 파는 서민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빵값이 없어서 구명조끼를 내다 팔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똑똑한 부자들이 원화를 쓰레기통에 던진다는 표현, 제가 좀 자극적으로 들리게 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현금 비중 줄이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지표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 동력 상실. 냉정하게 말해서 원화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걸 그들은 데이터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화라는 바구니에 담긴 달걀을 금, 달러, 해외 주식이라는 다른 바구니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원화만 들고 있다가는 나중에 벼락거지 된다는 공포가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그럼 나도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하나? 혹은 집에 있는 금 다 팔아서 현금 챙겨야 하나? 고민되시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심리적 함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금광풍이 불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금을 캔 광부일까요? 아닙니다. 광부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장사꾼들입니다. 지금 금값이 오른다고 떠드는 유튜브, 뉴스, 그리고 금거래소들, 그들이 바로 지금의 청바지 장사꾼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팩트는 분명합니다. 금값은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할머니의 비녀는 시장으로 나오고 있으며 부자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 과연 이 미친 금값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혼돈의 경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1,000만 원의 여유돈이 있다면 지금 당장 금은방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행 예금에 넣어두시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금값 비싸다 라고 말할 때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금의 시간입니다. 금은요, 인간의 수명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삽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만 원 주고 산 돌반지가 30년 뒤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시 2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라고 하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금값은 수십 년간 제자리 걸음을 한 적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들 무조건 오른다고 난리일까요? 그건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가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니라 체제의 위기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1920년대 독일. 돈을 수레로 실어가야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었던 초인플레이션 시대를요.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정부가 찍어낸 종이는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전 세계적인 금 구매 열풍은 무의식적으로 그때의 공포를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거야. 내 돈을 지키는 건 오직 이 노란 금덩어리뿐이야. 라는 가짜 도생의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부자들이 금을 사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금값이 오른다니까 그제야 나도 좀 벌어볼까? 하고 공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싼 값에 사둔 금을 비싸진 지금 조금씩 팔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서민들은 할머니 비녀까지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거나 혹은 뒤늦게 상투를 잡으며 뛰어들죠. 자, 여기서 수사적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금값이 정말로 한 돈에 200만원, 300만원이 된다면 우리 삶은 행복해질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금값이 그 정도로 치솟았다는 건 짜장면 한 그릇에 5만원을 줘야 하는 세상이 왔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금값 폭등은 우리 경제의 건강검진 결과표가 매우 나쁨으로 나왔다는 경고장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미친 파도 속에서 그냥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작더라도 나만의 뗏목을 만들 것인지 말이죠. 지금 사면 늦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단순한 투자 적기를 넘어서 우리 화폐 시스템의 모순이 극에 달한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머니의 비녀가 매물로 나오는 나라. 돌반지 하나 선물하는 게 큰맘 먹어야 하는 일이 된 사회. 그리고 부자들은 조용히 자기 나라 화폐를 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숨어드는 현실. 이 모든 풍경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 주머니 속의 돈이 오늘과 내일의 가치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100만원짜리 돌반지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불안이 만들어낸 가장 화려하고도 슬픈 상징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건 베팅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남은 생존의 미천이며 누군가에게는 몰락해가는 화폐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티켓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금값은 거품이야 라고 외치며 현재의 시스템을 끝까지 믿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심상치 않다는 직감을 믿고 부자들의 뒤를 쫓아보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역사는 늘 믿음이 깨질 때 가장 잔혹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화폐에 대한 믿음, 국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금은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금빛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 차갑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비녀가 알려준 그 서글픈 진실을 잊지 마세요. 돈은 변하지만 그 안에 담긴 생존의 본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금값 폭등을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위기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소동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장롱 속 금을 꺼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더 큰 통찰이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경제학은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뼈 때리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금값 100만원 시대, 그리고 할머니의 비녀. 이 기묘한 조화가 던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각과 미래가 모두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